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는 돈만 충분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재산만 많으면 걱정 없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의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정서적 안정마저 흔들린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편안한 노후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기반은 돈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 김 씨는 퇴직금을 포함해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으니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했고 퇴직 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혈압과 당뇨,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몸이 아프니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가족과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친구와 연락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졌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지만 삶의 질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이 씨는 큰 자산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과 소소한 알바 수입으로 살아갔지만 웃을 일이 많았고 삶의 보람도 느꼈습니다. 병원 갈 일이 거의 없고 식사도 규칙적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활발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정한 노후의 가치는 통장의 숫자보다 생활의 내용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에서의 분은 외롭고 공허할 뿐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재테크나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이 많으면 괜찮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건강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아껴주는 가족,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매일 조금씩 움직이며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돈은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빛이 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웃을 일이 없고 몸이 아프고 하루가 지루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후는 휴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이외의 것들, 즉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루하루의 소소한 기쁨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 된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챙기는 일입니다. 하루 세 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몸, 누군가와 따뜻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야말로 노후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지나온 부모. 세대 중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주고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대신 갚아주며 필요하면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줍니다. 이런 선택이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문제는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준 뒤 남는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는 텅 비어 있고 마음속에는 쓸쓸함만 남습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의 박 씨는 딸의 결혼을 위해 전세금, 전액을 지원했고 사위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퇴직금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딸이 잘 살아야 내가 마음 편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사위의 사업은 실패했고 딸 부부는 박 씨와의 연락을 서서히 끊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잃은 박 씨는 병원비조차 아껴야 했고 자식이 준다는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결과는 고립과 후회였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넓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희생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돌아오지 않는 도움은 결국 부모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갚겠지. 내가 없어도.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식의 삶은 그들 스스로 꾸려야 할 몫이며 부모는 자신이 지켜야 할 생존권과 존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진심 어린 고마움과 존중 속에서 유지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산을 모두 넘긴 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는 두 가지를 잃습니다. 재산과 관계, 둘 다입니다. 반면 자신의 노후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이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집을 사달라고 했을 때 대신 일정 금액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위해 소형 아파트를 사서 연금과 함께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했고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문화 활동도 즐겼습니다. 그 결과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되었고 서로에게 부담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결정은 결국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도와주되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자식도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이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를 희생이 아닌 동반자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도움은 조건 없이 주되 내 삶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는 독립성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부모에게는 존엄과 평온을 지켜주는 현명한 길입니다. 노후는 이제부터 나를 위한 시간이며 그 시간을 위해선 내 자산도 내 존엄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과 나 모두를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야 드디어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자유,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늦잠을 자는 여유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에 기분이 좋지만 점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반복되면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서서히 삶을 파고듭니다. 이는 단지 일의 유무가 아니라 역할과 의미의 상실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은퇴와 함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함께 사라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깊은 공허감을 남깁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기반이 무너지면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고 삶은 단조롭고 지루해집니다. 실제로 한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이 씨는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내다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늦게 일어나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다가 점점 의욕을 잃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은퇴한 또 다른 김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틈틈이 글쓰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삶의 동력을 주었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나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산책, 독서, 작은 취미 활동 등으로 채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상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일거리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존감과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커뮤니티나 소모임, 마을학교와 같은 참여형 공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느낌은 노후의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정기적인 만남,
함께하는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쉬기 위해 은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퇴는 나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기회입니다. 쉴 수 있는 시간도, 의미 있는 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은퇴 이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성장시킬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쉼표로 끝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문장을 써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쉼이 아니라 방향 있는 일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이후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이제 좀 쉬자, 그동안 고생했으니 편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방치와 무관심 끝에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퇴직 이후 병이 생기면 단지 치료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니겠다던 계획,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던 바람, 친구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들 모두가 건강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62세에 은퇴한 최 씨는 퇴직 후에는 매일 늦잠을 자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했습니다. 운동도 귀찮아서 미뤘고 정기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엔 매일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만 있었으면 노후가 즐거웠을 텐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라고. 반대로 퇴직과 동시에 건강관리를 루틴으로 만든 김 씨는 다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정 시간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3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식사를 제 시간에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 습관은 나이를 잊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젊게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건강을 미리 챙긴 것이다라고.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나트륨을 줄인 식단, 정해진 수면 시간은 사소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작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치명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이라 하면 흔히 돈이나 부동산을 떠올리지만 진짜 자산은 몸입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행도, 만남도, 취미도, 심지어 식사조차 즐길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그 습관을 지키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돈도 시간도 사람도 멀어집니다. 누군가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결국 노후의 중심에는 내 몸이 있습니다. 몸이 곧 삶입니다. 건강은 준비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은퇴와 함께 많은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던 동료, 점심시간을 함께하던 사람들, 함께 회의하고 웃고 고민하던 관계들은 은퇴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던 관계가 끊어진 뒤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기존의 인연을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말수는 줄고 연락할 사람도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와도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웃을 일도 없는 시간이 반복되면 마음은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단지 말벗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67세에 은퇴한 정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혼자가 편하다고 느꼈지만 점차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고 식사도 대충 때우기 일수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은 날도 있었고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으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었고 병원 상담에서 심리적 고립이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 씨는 평소 동네 복지관의 탁구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이웃과 자주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멀리 살아도 정서적으로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하다는 그의 말처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노후는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와 심장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노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벗을 만들고 소모임에 참여하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내 삶을 지탱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속 깊은 대화 한 번, 마음 담긴 메시지 한 통이 노후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고 관심 있는 동아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노후는 결국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노후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